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는데 처음 보실 때 당연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포맷에만 적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나중에는 쉬운 문제를 받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실력 있는 지름길입니다. 익숙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시험 치러 가면 시험 실제로 기출 문제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숫자만 들어가지고 나오니까요. 충분히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책에 있는 문제만 보시면 충분히 그 파트에서는 다 풀 수 있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인데요. 역시 처음 볼 때는 힘듭니다. 원가 회계는 그렇습니다. 처음 볼 때는 힘든데 계속 그 포맷에만 적응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새 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 어렵다고 해서 야, 이건 내 적성이 아니구나, 원가에게 내 문제 그냥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장에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개별 원가 계산.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생산활동은 제조지수서의 동그라미. 제조지수서라는 말이 나오면 개별 원가구나 생각하시고 이루어지고, 각 제조지수서별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집계하고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제조간접비는 어떤 배부가 필요하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인과관계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하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도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지 계속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는 실제 발생액을 산정한 다음 실제 배부 기준과 제조간접비 배부의 지수에 따라 배분한다. 이 방법을 실제 배부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적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적용상의 어려움이라는 게 집계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예정 배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정 배부의 경우는 제조간접비 예산 총액을 예정 배부 기준 총계로 나눠 예정 배부율을 하는 것을 구한다는, 예정 배부율의 밑줄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제조지수에 의한다는 거. 개별 원가 그러면 제조지수서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예정 배부율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뭔지 한번 볼 겁니다. 보시면 제조간접비를 특정 제품에서 배부하기 위해서는 제조간접비와 제품 간의 인과관계를 잘 나타낼 줄 수 있는 배부 기준을 설정해서 배부율을 구한 뒤 특정 제품에 배부하는데요. 이 산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 산식. 제조간접비 배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부할까, 또 어떻게 배부할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배부율입니다. 총 배부 기준분의 제조간접 원가인데요. 총 배부 기준은 보통 직접 노무비 기준, 직접 재료비 기준, 이런 기준을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배부 기준분의 제조간접 원가. 제조간접 원가가 위에 올라간다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왜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부하는 금액은 배부 기준 곱하기 배부율. 배부율은 여기서 계산한 배부율, 이거를 뒤에 곱해주는 거죠. 이것도 공식으로 암기만 하시면 문제 풀기가 좀 힘들어요. 또 문제만 풀면 공식을 먼저 알아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필요해요. 역시 처음 볼 때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모르겠다 싶어도 계속 풀어보는 겁니다. 밑에 별표 2개가 있네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다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계산하고 집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정상 개별 원가는 예정 배부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것과는 좀 다르게 예상해서 뭔가 하기 때문에 빨라요. 그래서 개념,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초로, 정상은 예산을 기초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다는 거죠. 배부율은 실제 조업도분의 실제 발생 제조간접비, 실제입니다. 실제 조업도분의 실제 제조간접비. 정상은 예정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예산이죠. 이건 실제 예산. 전체 공식은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예요. 제조간접비.
간접비. 이게 기본적인 공식인데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실제는 실제. 정상은 예정 예산이라는 거. 둘 다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정상은. 그리고 배부액이 중요합니다. 배부액은 조업도, 실제 조업들을 둘 다 실제 조업도를 쓴다는 게 중요해요. 예상 조업도가 아니라 실제 조업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 이거 많이 헷갈리십니다. 정상 개별 원가는 다 예산인데 실제 배부할 때는 실제 조업도를 쓴다는 거 중요합니다. 배부율은 정상이기 때문에 예정이고 실제는 실제 배부율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업도는 실제 조업도. 실제 배부할 때 배부율을 구할 때는 조업도도 예정, 제조간접비도 예상, 다 예상인데 배부할 때는 실제 조업도를 쓴다는 거. 실제 계산 문제 풀어보실 겁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하겠죠. 왜? 실제 발생한 거를 사용하니까 정확하고, 근데 느립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항상 느리죠. 다음에 조업도 차이에 의해 계절별 또는 주기별로 원가 변동이 가능하다. 이건 일종의 단점인데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상 개별 원가에서는 빠릅니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쓰는 거죠. 예정. 실제 발생 원가의 배부 차이가 발생한다는데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정상은 예정. 실제 배부할 때는 실제 조업도를 쓴다. 빠르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다 실제고 배부율도 실제인데 그러다 보니 정확한데 조금 느리다. 그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배부 차이가 나옵니다. 예정 배부를 할 때는 실제와 좀 차이가 나요. 그 차이를 말해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면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 차이를 배부 차이라고 합니다. 배부 차이,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에서 예정 배부율을 빼면 나오는데 실제가 너무 많다. 예정 배부율을 너무 적게 했다. 그러면 과소 배부. 예정 배부를 너무 많이 했다. 예정이 더 크죠. 그러면 과다. 개념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정 배부를 너무 많이 했다. 과다 배부. 예정 배부를 너무 적게 했다. 과소 배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적게 했으면 과소 배부, 많이 했으면 과다 배부. 이거죠.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정 배부된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원가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차이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 조정 방법, 차이 조정하는 거를 계산 문제로 푸는 거는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데 이론은 출제가 돼요. 이론은. 그래서 이론만 적어놨습니다. 그 차이를 모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면 영업의 손익법. 그 차이를 모두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매출원가 조정법. 차이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고, 차이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 간접비의 비율로 처리하면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 뭔가 이상하죠?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면 영업의 손익법,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매출원가 조정법. 아, 이건 당연히 뭐 연결이 되는데 비례 배분법은 두 개입니다. 총원가로 비례하는 거,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의 이거 전체의 비율입니다. 전체의 비율에 따라 처리하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된 제조 간접비만 골라내가지고 그거의 비율에 따라가면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이라는 겁니다. 제목만 매칭시키면 됩니다. 네 가지 차이 조정법이 있는데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면 영업의 손익,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매출원가 조정, 비율로 따지면 총원가의 비율에 따지면 총원가 비례 배분법. 이 원가, 각각의 원가 안에 있는 제조 간접비의 비율에 따지면 요소, 원가 요소별 비례 배분법. 뭐 매치시키는데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게 있다는 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을 보고 아 이거 매치가 되네, 매치만 시킬 수 있으면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왜? 사지선다형 4개밖에 없으니까 뭔가 하나 잘못 쓰는데 잘못 쓰는 거 찾아내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영업의 손익, 매출원가, 총원가 비례 배분법은 기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비율, 총원가 비율, 원가 요소별, 원가 요소니까 제조 간접비 비율, 이렇게 매칭만 시키면 됩니다. 과소 배부되었으면
과소 배부된 거는 더 해줘야죠. 그러니까 해당 계정에 더 가산하고 과다 배부했으면 빼줘야 되겠죠. 차감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많이 배부했으면 빼주는 거고 너무 적게 배부했으면 더 해주는 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시 여기까지 좀 마음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추상적이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의 가슴이 좁아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좁아서 이걸 다 받아들일 넓은 마음이 안 돼요. 계산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야 이게 가슴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도 열려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역시 쉽지 않겠지만 처음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연속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속 문제 풀어보고 뒤에 객관식 문제도 다 풀어보면 그제서야 우리가 금방 했던 부분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해당 기업의 1월 중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과 1월 중 총 제조원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총 제조원가. 총 제조원가는 뭔가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죠. 직접 재료비 이렇게 있고 직접 노무비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조간접비만 더해서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네요. 보죠. 중요한 말이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죠.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조업도가 뭐냐? 조업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게 직접 노동시간. 직접 노동시간은 5,000시간이네. 5,000시간 분의 제조간접비 5만원 5만원 이러면 10원이네요. 10원 직접 노동시간당 10원 이게 예정 배부율이라는 겁니다. 배부율.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 배부율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배부 기준분의 조업도, 배부 기준 조업도 분의 제조간접비만 하면 됩니다.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5만 원 나누기 5,000시간 하면 시간당 이렇게 10원이 나오는 겁니다. 직접 노동 시간이 400시간이네. 400시간 곱하기 배부율이 10원이니까 곱해주면 4,000원이구나. 계산 끝났습니다. 예정 배부율이 4,000원이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다 합하면 18,000원. 그래서 총 제조원가는 18,000원인 겁니다. 너무 쉽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안 쉽다고요? 조금 해보면 쉬워집니다.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율을 구하고요. 배부율은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구하면 10원이다. 10원을 직접 노동시간, 여기 실제 직접 노동시간에 곱해주기만 하면 이게 직접 노동시간에 대한 제조간접비가 나오는 거고요. 제조간접비가 4,000원이 다 나온 거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더해주면 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 이게 248페이지 아래쪽에 쭉 설명이 된 내용이고요. 바로 객관식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 기준이 여기 직접 노무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직접 노무시간이 가장 많이 배부 기준으로 출제가 돼요. 당해 연도 초 제조간접비 예상금액 60만원, 예상 직접 노무시간 2만 시간, 단기말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만원. 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15,000시간일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배부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배부 글자가 잘못 써졌네요. 배부율은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예요. 여기서 조업도 기준에 대한 조업도는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직접 노무 시간은 2만 시간. 조업도 2만 시간 분의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만. 이거 계산하면 되죠. 60만원 나누기 2만 하면 30원. 직접 노무 시간당 30원인 겁니다. 시간당 30원. 배부율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40만원이고 직접 노무 시간이 15,000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30원을 직접 노무 시간 15,000원에 곱해줍니다.
곱하면 예정 배부된 제조간접비가 나오죠. 30원 곱하기 15,000 하면 45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예정 배부액이에요. 실제 발생액은 40만 원입니다. 예정 45만 원 배부했는데 40만 원밖에 실제 발생 안 돼서 그러면 5만 원 너무 많이 배부한 거죠. 과다 배부입니다. 5만 원 과대 배부. 역시 문제 제가 푸는 걸 보시면 쉽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혼자 풀어보시면 처음 보실 때는 안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풀 때 잘 보시고 직접 복습하실 때 풀어볼 때는 안 풀리네 그러면 답을 보고 푸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배부율 구하고 배부율을 실제 직접 노무 시간에 곱해가지고 배부한 게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 발생된 게 얼마인지 차이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예정 배부한 게 너무 많고 실제가 적으니까 과다 배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 시간 기준을 계속 직접 노무 시간 배부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배부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10만원 과다 배부. 실제 배부된 거하고 실제 발생한 거하고 배부한 거하고 차이를 보니까 10만원 과대 배부. 과대 배부. 과대 배부 10만원이니까 실제 발생액이 뭐 X라고 하면 배부는 X 더하기 10만원이겠구나 라고 개념을 잡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단기만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50만원. 그러면 실제 발생액이 50만원이니까 배부한 거는 10만원 많으니까 60만원 배부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만 시간일 경우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배부율 우리 알고 있죠.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그러면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만 시간이고 2만 시간인데 실제 발생액은 50만원 받고 그렇다면 배부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배부율은 조업도는 직접 노무 시간입니다. 직접 노무 시간이 2만 시간이다. 조업도 2만 시간이네. 2만 시간 분의 제조간접비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배부율을 물어봤으니까 배부액이 우리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배부액을 60만 원으로 배부를 계산했어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농업 시간이 2만 시간이다. 그렇다면 2만 시간 곱하기 배부율 하면 60만 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2만 곱하기 배부율은 60, 그럼 배부율은 얼마인가요? 60만 원 나누기 2만 해보면 되겠죠. 60만 나누기 2만 하면 배부율은 30. 이게 30이라는 겁니다. 30. 시간당 30. 2번이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건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역시 금방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천히 풀었는데요. 실제로 복습하실 때는 이게 잘 풀리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보실 때는 답을 보고 이렇구나 라는 그 논리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을 보면서 풀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만원이다.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은 뭔가요? 배부율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가 시간당, 시간당 만원 곱하기 시간. 만원, 시간당 만원. 이렇다는 거죠. 작업시간이 8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0만원 과소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으로 맞는 것은 시간당 만원인데, 작업시간이 8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800시간 곱하기 만원 하면 배부액이 나오겠죠. 그럼 800만원. 이게 배부액입니다. 배부했는데, 보니까, 배부 차이가 100만원 너무 과소하게 배부했네? 실제는 그러면 900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발생액은 9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 이게 숙달이 돼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4번으로 갑니다. 제조간접비를 역시 직접 노무 시간으로 또 배부합니다. 거의 다 직접 노무 시간이에요. 예정 배부하고 있다. 땅의 연도 초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7만 시간.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215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7만 5천 시간일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 원 과대 배부인 경우 연도 초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간단합니다. 지금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 차이가 이만큼 과다 배부. 그렇다면 배부한 거는 실제보다 더하기 25만원 과대 배부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215만 원이죠. 그러면 215만 원 더하기 25만 원 하면 배부액이 나옵니다. 215만 원 더하기 25만 원 하면 배부액 240만 원을 배부했다는 거예요. 배부했고 실제가 215만 원이니까 과다 배부 25만 원 맞네.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의 연도 초에 예상 직전 노무 시간은 7만. 배부율을 구할 때 이거를 이거를 적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생액 그다음에 실제 직전 노무 시간은 7만 5천 시간. 그럼 7만 5천 시간 곱하기 배부율 하면 240만 원 배부액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배부율을 구할 수 있죠. 배부율은 얼마인가요? 240만 나누기 7만 5천이죠. 240만 원 나누기 7만 5천 하면 배부율은 32원입니다. 32원? 32원이니까 예상 직전 노무 시간이 7만 시간. 조업도가 7만인 거죠. 7만 분의 제조간접비 예상액 제조간접비. 이게 배부율 32원이 된 거예요. 32원. 그럼 제조간접비 어떻게 구하나요? 7만 곱하기 32 하면 되는 거죠. 7만 곱하기 32 하면 224만 원. 답이 2번입니다. 역시 그냥 그 논리를 알고 풀면 풀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논리를 알기 전까지는 문제 자체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풀어보라는 말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처음에 안 풀린다면 답을 보고 이렇구나라는 걸 보고 손으로 풀어보고 계산기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차이 조정, 매출 원가, 영업의 비용 또는 비례배분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매출 원가, 비례비용, 손실현 가치 이건 없었네. 3번 그렇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주거제산업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배부하고 있다. 역시 직접 노동시간 기준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10월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면 일단 배부율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배부율. 그럼 조업도분의 제조간접비. 조업도는 직접 노동시간. 직접 노동시간은 예상 12만 시간 분의 제조간접비 예산 600만 원. 600만 원 나누기 12만 원 시간 하면 600만 원 나누기 12만 시간 하면 50원. 600만 원 나누기 12만 시간 하면 50원. 그래서 시간당 50원인 거죠. 그러면 시간 10월 직접 노동 시간이 15,000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럼 15,000시간 곱하기 50원 하면 배부액이 나옵니다. 15,000시간 곱하기 50 하면 75만. 실제 발생액이 100만 원인데 배부된 게 75만 원. 차이가 25만 원 과소 배부죠. 답이 2번입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문 생산 업종.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제품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가능한 거는 비싸고 큰
그런 거 고가의 제품이겠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 생산 업종에 적합한 맞습니다. 2번, 개별 원가표에 의해 제조 간접비율을 부과한다. 개별 원가표 작업지휘서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어렵다. 용이합니다. 제품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제조 간접비의 배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 맞는데 지금 7번 문제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기본 이론을 개별 원가 계산 기본 이론은 뒤에 나오는 종합 원가랑 비교해서 볼 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뒤에 나오는 종합 원가 부분을 보고 나서 보시면 또 쉬워집니다. 일단 개념 잡으실 거는 여기 처음 나오는 개념인데요. 개별 원가 계산은 고가 그리고 큰,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개별 원가 계산의 방법과 맞는다. 그러면 뭐 저가고 대량 생산하는 거, 그런 건 뒤에 나오는 종합 원가 계산으로 계산을 해요. 이 개별 원가는 고가 비싸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비싼 보석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손익 분석하는 게 용이합니다. 제품별로 손익 분석하는 거 어렵다, 이 말은 나중에 나올 종합원가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시에서 1번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직접 재료비, 이번에는 직접 노후비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네요. 총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 총원가에서 배부율을 구해봅니다. 배부율이 가해보니까 직접 재료비니까 직접 재료비 조업도가 14만원, 조업도가 기준이 되는 조업도죠. 14만원분의 제조 간접비 조업도 제조 간접비 28만원. 그러니까 이게 2가 나오는데요. 직접 재료비 곱하기 2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배부율을 구한 겁니다. 직접 재료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 곱하기 2 하면 10만원이죠.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10만원. 답이 4번인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쉬워요. 개념은 쉬워요. 그래서 배부 기준이 뭔지 처음에 파악하시고, 직접 재료비죠. 직접 재료비 이거 14만원 기준으로 배부하는데 제조 간접비가 28만원이네. 2배네. 곱하기 2구나. 2배죠. 곱하기 2 하면 되겠구나. 여기다 곱하기 2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렇게 쉬워요. 단순히 그냥 총 원가에서 곱하기 2 하네. 그럼 여기서 곱하기 2 해야지. 그런 겁니다. 너무 쉬워요. 9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량 생산하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 엄청 비싼 거죠. 이건 대량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선박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 대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 주문용 소프트웨어는 어느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량 생산할 수가 없다. 딱 그 하나만 주문을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대량 생산이죠. 그래 4번 휴대폰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원가를 선택합니다. 이것도 종합원가 파트에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제조시서 2번의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단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이것도 앞에 나온 문제랑 비슷하죠. 총원가 보니까 제조 간접비가 300만원이고 직접 재료비는 150만원. 그렇다면 직접 재료비에 곱하기 2를 한 거구나. 딱 2배네. 그렇다면 제조시서 2도 곱하기 2 하면 100만원이 나오겠지. 50만원에 곱하기 2 하면 100만원 나오겠죠. 답이 바로 1번입니다.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시장 생산 형태보다 주문 생산, 크고 비싼 거에 관한 거니까 주문 생산이 어울리고요. 2번. 개별원가 계산은 다 품종 제품, 품종이 여러 개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문해서 생산하는 게 어울리니까 품종이 여러 개입니다. 다 품종 제품 생산 맞습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그렇죠. 개별 작업별로 제조지휘서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가능하다. 제조간접비라는 거는 간접이에요, 간접. 기본적으로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비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건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제조 간접비, 간접비에 대한 물음이 돼버렸어요. 직접 추적이 가능하면 간접비가 아니죠. 그렇죠? 답이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예정 배부 계산식, 배부 기준의 예정 발생액, 실제 발생액, 실제 예정 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부하는 경우. 배부율을 구한다. 그럴 땐 배부율은 예정 조업도 분의 예정 제조간접비입니다. 예정이에요. 근데 실제 배부할 때는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정 배부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앞에 본문 돌아가셔서 한번 표에서 정리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배부할 때는 예정 배부를 쓰는데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쓴다는 거 앞에 강조해 드렸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제공품 계정을 구성하는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단기의 직접 노후비는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가 이렇고 제조 간접비가 이런데요. 직접 노후비는 가공비 20%다. 가공비가 뭔가요? 가공비는 직접 노후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고 하죠. 가공비 20%다. 합한 거에 20%, 합한 거를 X로 놓고 보면 가공비를 X로 놓고 보겠습니다. 가공비 X로 놓고 보면 직접 노후비는 가공비 전체 X로 0.2X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조간접비가 여기 있네요. 제조간접비 여기 있으니까 전체 금액의 20%. 그럼 제조간접비는 가공비의 80%죠. 80%. 거꾸로 말하면. 이해되시죠? 전체 가공비의 20%가 직접 노후비니까 가공비는 직접 노후비 더하기 제조간접비다. 그럼 제조간접비는 X의 80%, 0.8. 0.8X는 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공비 X는 얼마인가요? X는 5만 원 나누기 0.8 하면 되겠죠. 5만 원 나누기 0.8 하면 62,500원이 가공비입니다. 직접 노후비는 이거의 20%죠. 62,500원 곱하기 20% 0.2 하면 12,500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제도에 있어 각 작업별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를 집계 기록하는 장소를 뭐라고 하나요? 작업 원가표라고 합니다. 앞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는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작업 원가를 적는 표네 작업 원가표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단기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고 제조간접비는 4만 5천 원이다. 직접 노후비는 가공비의 20%에 해당하는 경우 단기 직접 노후비는 얼마인가? 역시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해요. 13번 문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보겠습니다. 직접 노후비는 가공비의 20%. 가공비는 뭔가요? 직접 노후비 더하기 제조간접비인데 가공비 20%가 직접 노후비가 20%다. 그렇다면 제조간접비는 80%겠죠? 80%가 제조간접비가 45,000원입니다. 그러면 가공비를 X로 놓고 보면 X 0.8X 0.8 곱하기 X는 45,000원인 거죠. 45,000원. 그럼 X 가공비는 45,000원 나누기 0.8 하면 되는 거죠. 45,000원 나누기 0.8 하면 56,250원이 가공비입니다. 그럼 직접 노후비는 가공비의 20%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0.2, 20% 하면 되겠죠. 곱하기 0.2 하면 11,250원인 거죠. 11,250원. 답이 3번입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아닌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크고 비싼 거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학공업, 항공기 제작업, 조선업, 건설업 이렇게 놓으면
크고 비싼 게 뭔지 잘 감이 오진 않아요. 사실 항공기 제작업 크고 비싸죠. 맞습니다. 큰 여객기 같은 거 보잉 747 엄청 비싸고 크죠. 개별원가 맞습니다. 조선업 보통 우리가 조그만 배 만드는 업 말고 큰 배,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런 거죠. 큽니다. 크고 비싸죠. 맞습니다. 건설업도 뭐 큰 건물을 지을 때 그것도 크니까 크고 비싼 거 맞습니다. 화학공업은 이게 뭐 작은 화학약품들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 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학공업은 대량 생산은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라 나중에 배울 종합원가 계산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7번 가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 세원제약의 4월 제조지서와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4월에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이 400만 원이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당 2,700원. 배부율이 나와 있네요.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당 2,700원의 배부율로 예정 배부되며 제조지서 샵 101은 4월 중에 완성되고 101은 이거는 4월 중에 완성이 됩니다. 102는 미완성 이거는 그러면 제공품이네. 미완성이니까 제공품이고 완성됐으니까 이건 제품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101 완성, 102는 미완성. 4월 말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원가. 완성된 이거 101 이거의 단위당 원가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보면 1000단위가 생산이 됐어요. 단위당 원가니까 총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1000단위를 나누어 주면 단위당 원가가 되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나와 있으니까 제조간접비만 구하면 되네.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당 2,700원 그리고 실제 제조간접비 총액은 4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이고 실제 노동시간은 2,700원 400만 원 제조간접비 총액 그리고 노동시간당 2,700원 노동시간이 나와 있네요. 600시간. 오케이. 그렇다면, 노동시간 2,700원이니까, 2,700원 곱하기 600시간 하면 162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600시간 곱하기 2,700원 하면 162만 원이 나와요. 그렇다면, 제조간접비 구했구나. 좋겠죠. 다 합해주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다 합하면 162만 원 더하기 135만 원 더하기 288만 원 하면 총 원가가 585만 원이 됩니다. 총 원가예요. 그러면 1000단위 나눠주면 되죠. 단위당 원가를 구하라고 하시니까 1000단위 나눠주면 5,850원이 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17번. 말은 많고 크게 사이즈가 크지만 역시 천천히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 가지 경록 자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잘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18번입니다.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의 직접 재료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단기 총 제조원가가 나와 있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하면 이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75%다. 제조간접비는 단기 총 제조원가의 24%.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구할 수 있겠네요. 24%니까 총 제조원가 520만 4천 원 곱하기 24% 하면 제조간접비가 나오겠네요. 곱해보겠습니다. 520만 4천 원 곱하기 0.24. 24%는 0.24죠. 124만 8,960원. 이게 제조간접비입니다. 제조간접비 구했고요. 제조간접비는 이거는 이 금액은 직접 노무비의 75%라고 해요. 75%. 이 금액이 직접 노무비 75%. 그럼 직접 노무비 곱하기 75% 0.75 하면 1248960 1248960 이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구하나요? 1248960 나누기 0.75 하면 되는 거죠. 1248960 나누기 0.75 하면 직접 노무비 나왔습니다. 166만 5,280원. 이 직접 노무비예요. 직접
제조간접비 직중노업이 나왔으니까 총 제조원가에서 이 금액을 빼주면 직접 재료비가 나오겠죠. 직접 재료비 빼보겠습니다. 5204,000, 5204,000 빼기 1665,280, 1665,280 빼기 1248960, 1248960 빼주면 228만 9천 얼마 나옵니다. 228만 9천 760원 나오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찾아가시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주한결의 선박 제작과 관련하여 9월 중에 발생한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A 선박의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합한 거죠. 단 9월 중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6만원, 6만원이고 직접 농업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A 선박의 총 제조원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총 9월 중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6만원이니까 전체가 16만원이라는 거죠. 16만원 이고 직접 농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직접 농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농업비의 몇 퍼센트냐? 16만원은 20만원에 보겠습니다. 16만원 나누기 20만원 하면 16만원 나누기 20만원 하면 80%예요. 직접 농업비의 80%가 제조간접비입니다. A 선박 보겠습니다. 직접 농업비 80%가 제조간접비니까 6만원에 80% 해보겠습니다. 6만원 곱하기 0.8 하면 6848 48,000원입니다. 그러면 A 선박의 총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다 합하면 총 제조원가입니다. 제조간접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직접 농업 재료비 다 합하면 3만원 더하기 6만원 더하기 48,000원 하면 138,000원. 138,000원. 여기 있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는 역시 크고 비싼 거 위주로 간다는 거. 선박 비행기 제조 맞죠? 크고 비싼 거. 2번 제지업은 종이 만드는 거 엄청나게 대량 생산합니다. 이건 적합하지 않아. 이거는 나중에 다음에 배울 종합원가입니다. 3번 모든 제조원가를 작업별로 직접은 아니죠. 직접 아닙니다. 제조간접비가 있죠. 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4번 작업원가표를 사용하여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절차. 그렇죠. 작업원가표, 제휴지휘서 이런 말이 나오면 개별원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1번으로 갑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죠. 이건 T자를 그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공품, 제품.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제공품 계정은 기초, 여기는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는 장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기말. 이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가서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제품 제조원가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죠. 보겠습니다. 1번 단기에 지급된 모든 작업원가 총 이건 아니죠. 단기에 발생된 모든 이것도 아니고 단기에 투입된 것도 거의 다 총 제조원가를 말하고 있어요. 완성된 이거구나. 그래서 완성되면 제품이 되는 거죠. 완성 제품. 그래서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되는 거. 답이 4번입니다. 다음에 22번으로 갑니다.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실제니까 실제 맞네요. 2번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는 실제 원가, 직접 노비와 제조간접비를 합한 가공 원가는 예정비 아니죠. 직접 노비도 실제입니다. 직접 재료, 직접 노비 다 실제고 제조 간접비만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표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를 표준 원가로 측정. 표준 원가 계산은 이게 이론이든 계산 문제든 우리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근데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4번 원가의 집계 방식에 따라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개별 원가 계산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하는 종합 원가 계산을 분류한다. 이거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보고 나서 보시면 쉬운 문장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개념을 제대로 아신다면 우리 제조 간접비만 계속 배부 기준으로 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3번입니다.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 시간당 90원, 시간당 90원, 즉 노동 시간 90원. 직접 노동 시간이 43,000시간이며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5만 원인 과소 배부입니다.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액은 90원이고 시간이 43,000원. 시간당 90원이고 시간 43,000이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옵니다. 90 곱하기 43,000 하면 387만 원.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요. 이게 과소 배부다. 15만 원 과소 배부. 그럼 실제는 15만 원 더 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387만 원인데 이것보다 실제는 15만 원 더 나왔다. 그럼 더하기 15만 해주면 실제는 402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원가 회계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제품 원가에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다. 보면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이거는 그 종합 원가 계산의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을 보고 나면 보시면 쉬워질 텐데, 어쨌든 전부 원가 계산하고 뭐 다른 원가 계산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뭐 다 모르셔도 되는데, 어쨌든 종합원가 계산하고 전부원가 계산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니까 그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출제되진 않아요. 그 다음 2번 제품 생산의 형태에 따라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 그렇죠. 개별원가 형태에 따라 개별원가 계산은 소량, 양은 적은데 크고 비싼 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맞습니다. 3번 원가는 제품과의 관련성,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그렇죠.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 불가능하면 간접비죠. 직접, 간접, 추적 가능성. 4번 원가의 조급도의 증가에 따라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변동비와 일정한 고정비, 그렇죠. 변동비는 계속 변합니다. 고정비는 일정하죠. 감가상각비나 뭐 공장 임차료 같은 거 일정하죠. 그래서 답이 1번. 2번, 3번, 4번이 내용이 쉽기 때문에 1번을 맞출 수는 있어요. 종합원가까지 다 보고 나면, 공부를 한 다음에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1번을 맞출 수는 있는데 1번이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제조간접비와 관련한 다음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실제 발생액.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200원이고요. 작업 시간이 6만 시간. 그렇다면 이거 곱해주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겠네. 200원 곱하기 6만 시간. 200원 곱하기 6만 시간 하면 200 곱하기 6만 시간 하면 1200만 원. 1200만 원 배부했는데요. 과다 배부랍니다. 실제는 30만 원 덜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배부했어요. 그러니까 빼기 30만 해주면 되죠. 빼기 30만 원 하면 117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요. 이거 적응을 하는 게 관건인데, 적응하려면 여러 번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을 잡기 위해서도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해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확실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